70년대 후반 건담의 등장 이후 리얼 로봇을 표방하는 수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바야흐로 리얼 로봇의 르네상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리얼 로봇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건담의 아성에 도전한 작품이 있었으니 SF 밀리터리의 리얼리티 그리고 미소녀 아이돌을 전방에 내세워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참신한 설정으로 수많은 오덕을 양산해냈을 뿐만 아니라 청춘 남녀의 삼각 로맨스로 소년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작품, 바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입니다. 마크로스는 1982년 10월 일본의 마이니치 계열 방송사에서 방영을 시작한 TV 애니메이션으로 기동전사 건담에 이어 리얼 로봇 장르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이성인과의 전쟁이라는 소재는 이미 수많은 다른 작품에 등장했던 요소이기에 다소 식상할 수 있는 설정이었지만, 마크로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설정들을 추가해 독자적인 개성을 추구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청자들의 취향에 크리티컬 터지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실존하는 미 해군의 전투기 F-14 톰캣을 모티브로 그려진 메카닉 발키리는 전투기에서 가워크 그리고 직립 로봇으로 3단 변신하는 완벽한 기믹을 구현, 당시 변신 로봇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선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성인과의 전쟁 이외에도 청춘 남녀의 밀고 당기는 삼각관계라는 로봇 애니메이션은 보기 힘든 트렌디 드라마적 요소에 미소녀 아이돌을 전면에 내세워 문화의 힘을 강조하는 스토리는 소년뿐만 아니라 소녀들까지 마크로스에 열광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마크로스를 기획한 스튜디오 누에에서 애초에 만들고자 했던 작품은 마크로스가 아닌 제노사이더스란 정통 SF물이었다고 한다. 진지한 내용의 제노사이더스가 스폰서들에게 까일 것을 대비해 거대 외계인의 침공, 그리고 변형하는 거대 우주전함과 함내의 시가지 등 이런 설정들을 짜줄기에 배틀시티 메가로드라는 기획안을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공들인 제노사이더스보다 급조한 메가로드가 스폰서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배틀시티 메가로드의 애니메이션 제작이 결정되고, 제작 과정에서 배틀시티 메가로드라는 타이틀이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작이 결정된 마크로스의 제작 스텝들을 살펴보면 지금은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버린 인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토리 원안과 주역 메카인 발키리를 디자인해낸 카와모리 쇼지, 마크로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디자인한 캐릭터 디자이너 미키모토 하루이코, 메카니까 미사일 발사에 인생을 바친 이타노 서커스의 이타노 이치로,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안노 히데아키 감독도 알바로 원화에 참여했었다고 한다. 안노 감독은 이렇게 맺은 TV판의 인연으로 극장판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에서는 정식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크로스 제작에 참여한 젊은 실력자들은 자신의 열정과 덕력을 이 작품에 모조리 쏟아부었으며, 그렇게 탄생한 마크로스는 기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마크로스의 원안과 발키리를 디자인한 카와모리 쇼지는 이후로도 마크로스 시리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마크로스 시리즈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주세계 건담에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있는 것처럼 마크로스에는 카와모리 쇼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설정과 전함과 로봇을 이용한 리얼한 밀리터리 드라마 컨셉은 기동전사 건담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로봇으로 변신하는 전투기의 화려한 도그파이트 공중전, 그리고 청춘 남녀의 삼각 로맨스에 미소녀 아이돌과 노래라는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를 전면에 내세운 마크로스는 건담과는 다른 결의 리얼 로봇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런 요소들은 계속해서 마크로스 시리즈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정착되어 이어지게 된다. 이런 요소들 중에서도 마크로스가 기존의 다른 로봇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자 놀라운 점은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에 주목했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래를 통한 문화의 힘으로 전쟁으로 인한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종의 차이를 넘어 화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는 가변 기믹을 완벽히 구현한 발키리의 디자인만큼이나 충격적인 설정으로 당시 어린이였던 나에게 있어서도 문화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렇게 마크로스라는 작품 안에서 노래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삽입곡이라는 개념이 아닌 마크로스라는 작품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마크로스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모두 OST에 상당한 공을 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마크로스의 첫 번째 극장판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에 등장하는 동명의 노래는 애니메이션 노래는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유치한 노래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일본 애니메이션 OST의 판도를 바꾸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실제로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를 비롯한 마크로스의 대표곡들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도 상당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애초에는 마크로스가 아닌 초시공 시리즈로 브랜드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초시공 세기 오거스와 초시공 기단 서던크로스까지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초시공 시리즈 중 마크로스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던 관계로 마크로스만 따로 독자적인 시리즈를 전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구축된 마크로스란 브랜드 역시 어느덧 4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그 긴 시간 동안 마크로스라는 타이틀 아래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많은 미디어 믹스 작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해외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로봇 대전에 마크로스가 참전하면 자국 내 정식 발매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혀버린 저작권 문제에 있었다고. (1982년) 제작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는 스튜디오 누에의 기획을 채용한 광고 대행사 빅웨스트가 타카노코 토이즈 등의 스폰서와 함께 프로그램 방송권을 획득, 아트랜드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청주는 형태로 제작하려 했지만 당시 애니 제작의 초짜들로 구성된 스튜디오 누에와 광고 대행사인 빅웨스트, 거기에 아트랜드라는 작은 회사까지, 이 회사들의 제작 능력을 신뢰할 수 없었던 방송사와 스폰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대기업 타츠노코 프로덕션을 마크로스 제작에 참여시켜 타츠노코 프로덕션이 원청으로 아트랜드에 하청주는 형태로 마크로스가 제작되면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 대한 저작권은 타츠노코 프로덕션, 빅웨스트, 스튜디오 누에 이렇게 세 회사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타츠노코가 제작 직전 끼어들어 꿀빤 것 같지만 사실 타츠노코의 자금력과 인지도가 없었다면 마크로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일 또한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저작권을 나눠 갖게 된 각각의 회사들의 권리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영상물 판매 및 저작권 사업은 빅웨스트, 해외 판매 및 타이틀 판권은 타츠노코 프로덕션이 담당하고 스토리 원안을 제공한 스튜디오 누에는 일정 수익을 배분받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야 마크로스가 성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세 회사 모두 신이 나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사이도 좋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2년쯤에 타츠노코 프로덕션이 빅웨스트가 마크로스2, 마크로스 플러스, 마크로스 7 같은 마크로스 시리즈를 자신들을 빼놓고 마음대로 만들어 전개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고, 재판 결과 마크로스 시리즈 중 타츠노코가 참여했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TV판 영상물에 대해서 타츠노코가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일부, 전체가 아닌 일부의 저작권만을 인정받게 되고, 캐릭터와 로봇 디자인, 변형 아이디어 등의 권리는 빅웨스트와 스튜디오 누에로 귀속되면서 타츠노코 프로덕션은 이 두 회사의 협력 없이는 독단적으로 더 이상 마크로스 관련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 내의 문제고 마크로스는 타츠노코로 인해 또 하나의 환장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던 타츠노코 프로덕션은 자신들에게 배급 노하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하모니골드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와 함께 초시공 기단 서던크로스,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까지 한 번에 판권을 넘기게 되고, 하모니골드는 이 세 작품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어 로봇텍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배급을 시작하면서 대박을 치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겠지만 진짜 문제는 마크로스라는 명칭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하모니골드에 넘긴 것에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크로스라는 타이틀의 어떤 작품도 하모니골드의 허가 없이는 일본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으로 슈퍼로봇 대전의 신작에 마크로스가 참전한다면 정식 발매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7년 타츠노코에서 하모니골드를 상대로 로봇텍에 사용된 세 작품의 권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2018년 하모니골드에 1억엔을 주고 계약 연장을 파기하고 2021년 하모니골드로부터 모든 권한을 돌려받게 되었는 줄 알았는데
2019년 타츠노코는 또다시 하모니골드와 35년 연장 계약에 합의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벌이게 된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본 법원의 판단대로 일부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초기 작품 외에 자신들의 권리가 없는 다른 마크로스 작품들과 마크로스라는 명칭에 대한 권리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거 욕심부리다가 긁어부스럼만 만든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 아무튼 타츠노코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오랜 시간 괴롭혀온 저작권 관련 문제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아마도 2021년 이후에는 마크로스가 참전한 슈퍼로봇 대전을 한글판으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물론 하모니골드가 판권을 소유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오리지널의 참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다. 그런데 하모니골드에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와 초시공 기단 서던크로스 그리고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를 섞어 만든 로보텍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웃지 못할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하모니골드가 만든 로보텍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차 로보텍 전쟁은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2차 로보텍 전쟁은 초시공 기단 서던크로스, 3차 로보텍 전쟁은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 이렇게 세계관을 통합해 로보텍으로 방영했었는데 80년대 미국에선 트랜스포머, 볼트론과 함께 3대 로봇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크게 성공해 건담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국내에도 1992년 SBS에서 출격 로보텍이란 이름으로 마크로스 파트, 그러니까 1차 로보텍 전쟁 부분을 방영하는데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문제는 1999년에 발생하게 된다. 1999년 SBS에서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를 마크로스라는 이름으로 방영해버리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때 이 만화를 시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스피다를 마크로스로 알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물론 80년대 비디오로 수입됐었던 마크로스와 모스피다를 봤던 사람이라면 혼동이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이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한다. 국내에 마크로스가 비디오로 수입되기 1년 전인 1984년 국내에서는 한 편의 만화 영화가 개봉하는데 마크로스에 등장하는 주력 메카인 발키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스페이스 간담 V가 바로 그것이었다. 로봇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 만화에 등장하는 혁신적인 변신 로봇에 열광하게 되지만 1년 뒤 마크로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 간담 V를 봤던 아이들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며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데카르차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처럼 쉽게 정보를 알아낼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원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사실 나는 마크로스를 보자마자 뭐가 원조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흑역사로 남게 된 스페이스 간담 V는 국내의 완구 제작 업체인 뽀빠이 과학에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제작 스폰서이자 일본에서 마크로스 완구를 생산하고 있던 타카토구 토이즈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발키리 완구를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그 홍보 수단으로 김청기 감독에게 의뢰를 해서 스페이스 간담 V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국내 저작권 개념이 미비하던 시절 어른들의 사정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저작권으로 인해 여러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 마크로스지만 그럼에도 이제 곧 마크로스가 탄생한 지 40주년이다 보니 40주년 기념작품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파친코 게임용으로 만든 새로운 작화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 퀄리티로 다시 만들어진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리메이크 작품을 기대한다면 과한 욕심인 걸까? 근데 건담 디오리진처럼 애니화까지 하려고 마크로스 퍼스트 연재했던 거 아니냐고. 설마 저작권이 꼬여서? 인간적으로 40주년인데 저작권 회사들끼리 조금씩만 양보합시다.